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읽기 교재 제1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계절 읽어봅시다.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 3월에는 아직 날씨가 춥지만 꽃과 나무들이 새롭게 피어날 준비를 시작한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꽃 피는 것을 질투해서 추위가 다시 찾아온다. 이것을 꽃샘추위라고 한다. 이렇게 봄에는 잠깐 추워졌다가 다시 날씨가 따뜻해진다. 따뜻한 봄이 계속되다가 곧 여름이 시작된다. 한국의 여름은 매우 덥고 습하다. 8월 말 9월부터 더위가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찾아온다. 나무들이 빨갛고 노랗게 단풍이 든다. 예쁜 색의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진다. 그리고 추워지면서 겨울이 시작된다. 겨울은 매우 춥고 눈이 내린다. 제2가 휴가. 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봄이 지나가고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곧 장마가 찾아온다. 6월 말부터 한 달 정도 비가 자주 내리는데 이 기간을 장마철이라고 한다. 장마철이 지나가면 매우 덥고 습한 무더위가 시작된다. 한국인들은 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8월 초부터 약 보름 동안 휴가철이다. 이때 보통 3, 4일 또는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긴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서 보충 수업을 하지만 이 기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낸다. 푸른 바다와 산을 즐길 수 있는 속초, 시원한 계곡이 있는 지리산은 한국의 대표 휴양지이다. 무더운 날씨에 복잡한 도시를 떠나 가족들과 함께 조용하게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그 밖에도 가평이나 남양주 등 서울과 가까운 휴양지에서 짧지만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도 한다. 제3과 일기예보 읽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오전에는 하늘이 맑고 깨끗하겠지만 오후에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은 구름이 많고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청도와 남부지방에도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은 0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겨울 첫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제4과 여행 읽어봅시다. 5월 14일 수요일 내일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다. 여행을 가족과는 함께 가봤지만 친구들과 하는 여행은 처음이라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 다른 반은 부산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 반은 1반, 3반과 함께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봄이라서 여행하기에 딱 좋은 날씨.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부모님 없이 2박 3일을 보낸다는 생각에 잠이 안 온다. 5월 15일 목요일. 드디어 제주도에 왔다.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갔던 곳도
친구들과 함께 가니까 기분이 달랐다. 자가용이 아닌 관광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버스 안에 있던 노래방 기계는 정말 최고였다. 우리 반 애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다. 동굴도 구경하고 올레길도 걷고 그림 같은 녹차 밭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다. 날씨가 화창하고 맑아서 사진도 정말 예쁘게 잘 나왔다. 내일은 조별로 다니는 날이다. 우리 조는 맛집 탐방을 계획했다. 얼마나 맛있을까? 선생님도 없이 우리끼리 정말 두근거린다. 제5가 동대문 시장.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 한국의 동대문 시장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은 가봐야 하는 곳이다. 백화점 같은 복합 쇼핑몰부터 가방과 신발, 액세서리, 원단을 살 수 있는 곳도 있다. 패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동대문 시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동대문 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넓고 커서 하루 종일 구경해도 다 볼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저녁이 되면 이곳은 더욱 힘이 넘친다. 야외 공연장에서 가수와 비보이의 공연을 볼 수 있다. 가끔 패션쇼도 한다. 그리고 먹거리와 볼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저녁부터 의류 상인들이 전국에서 옷을 사고 팔러 동대문 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새벽까지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은 외국인들에게 야간 투어 코스로 유명하다. 불가리아 친구 마야가 한국에 오면 동대문 시장에 꼭 같이 가고 싶다. 여러분도 한국에 가면 꼭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제6과 벼룩시장. 읽어봅시다. 옛날 책, 중고 가구, 오래된 카메라, 레코드판, 낡았지만 멋스러운 옷. 서울에 이런 물건을 파는 가게가 모인 곳이 있다. 바로 동묘 벼룩시장이다. 나는 이 시장을 정말 좋아해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주말마다 찾아간다. 가게와 가게 사이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낡은 옷과 시계, 악기들이나 가게 앞 좌판에 늘어놓은 유리잔, 접시, 인형 등 옛 물건들을 구경만 해도 재미있다. 길도 깨끗하지 않고 파는 물건도 모두 오래된 물건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끔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만나면 정말 보물을 찾은 기분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다가 배가 고파지면 근처에서 군것질을 한다. 떡볶이, 어묵, 호떡 등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 나는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을 정말 좋아한다. 제7과 수산시장. 읽어봅시다. 수산시장은 이름 그대로 강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보통 해안가에 있지만 서울 한가운데 아주 큰 수산시장이 있다.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이다. 이곳에서 신선하고 싱싱한 수산물을 살 수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바로 이어져 있어서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1층에서 수산물을 사면 2층에 있는 식당에서 바로 요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시장이 옛날 시장의 모습에서 새로운 상가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더 깨끗해지고 편리해졌다. 그래서 시민들은 물론 여행객들도 이 시장을 찾아온다. 꼭 수산물을 사지 않아도 흥미롭고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직접 회를 뜨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또한 산낙지를 먹는 체험도 가능하다니까 서울에서 특별한 시장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 시장에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8과 재래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읽기를 읽어볼게요.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의 재래시장에 가본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곳 사람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 각종 채소와 과일, 생선, 고기부터 신발, 옷, 음식까지 없는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나는 신선한 냄새와 동네 슈퍼마켓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한 개, 두 개씩 더 담아주는 상인들의 인심은 시장에서만 볼 수 있다. 큰 슈퍼마켓이나 마트에 가면 인사도 대화도 필요하지 않다. 물건을 고르고 바코드를 찍으면 끝난다.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면 꼭 대화를 해야 한다. 인사를 하고 가격도 묻고 흥정도 한다. 재래시장에는 정겨운 사람 냄새가 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국어를 보겠습니다. 국어의 제목은 방문이에요. 그러면 읽기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불가리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7박 8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학생들은 한국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의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의 집에서 지내면서 한국 가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하고 서울의 관광 명소도 구경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불가리아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에 한국에 와서 책으로만 보던 한국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생은 불가리아에서는 한국어를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동안 공부한 한국어를 많이 말해봤다고 정말 즐거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겨울에는 한국 학생들이 불가리아를 방문해서 불가리아의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10과 설. 설은 한국의 고유 명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글쓴이 불가리아인. 제목 한국어를 알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한국인 친구가 오늘부터 18살이 됐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미안해, 생일인 줄 몰랐어. 생일 축하해. 라고 말했는데 친구가 무슨 소리야? 내 생일은 5월인데? 라고 말했어요. 나이가 늘어났는데 생일이 아니다?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요? 한국의 설을 잘 모르시나 봐요. 오늘은 한국의 새해인 설입니다. 한국인은 설이 되면 모두 나이가 1살씩 늘어납니다. 설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떡국을 먹고 나이를 1살 먹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한국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설은 나이만 먹는 날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어른들께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요.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설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친척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조상을 위해 차례도 지냅니다. 함께 떡국을 먹고 윷놀이도 하고 연도 날려요. 옛날과 비교하면 매우 간단해졌지만 그래도 설은 가족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제11과 초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소피아 18번 학교 8학년 학생이다. 지금 한국어를 제1 외국어로 배우고 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고 팬이 되었다. 그때부터 BTS의 노래와 춤에 푹 빠졌고 K-팝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우리 도시에 한국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도 그 콘서트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티켓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너무 빨리 표가 매진돼 가지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우리 학교의 한국어 선생님께서 조용히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한국 가수를 좋아하지? 하고 물으시면서 나에게 K-팝 콘서트 초대권을 주셨다. 선생님도 선물로 받으신 초대권인데 그걸 나한테 주신 것이다. 내가 평소에 한국 노래를 듣고 따라서 부르는 데다가 춤까지 연습하는 걸 알고 계셨나 보다. 처음에 표를 구하지 못했을 때 콘서트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주신 초대권으로 콘서트에 갈 수 있게 되었다. 2주 후에 콘서트가 열린다. 정말 기대가 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제12과 집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두루마리 휘지와 세제를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왜 이런 걸 선물로 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도 구경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집들이라고 합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은 집주인에게 두루마리 휘지와 세제를 선물하는데요. 이 선물에는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 휘지는 새로운 집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제는 빨래할 때 나는 거품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집주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물건을 선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 휘지와 세제는 생활 필수품이고 의미도 좋으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닐까요? 제13과 한글에 대한 읽기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고 읽을 수 있는 한글. 여러분은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한글은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 그리고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은 원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144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이 아직 조선이라는 이름의 나라일 때 말은 있었지만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썼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맞지 않고 쓰기가 어려워서 쉽게 배우고 쓸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세종대왕은 학자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다른 기관의 모습을 보고 만든 자음과 하늘, 사람, 땅을 기본으로 만든 모음이 만나 하나의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이렇게 과학적이고 우수한 한글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4과 말 읽어보겠습니다. 말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흉기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지혜의 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을 착하고 좋게 해야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똑같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말을 조심해야 한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사람의 말에는 발이 없다. 그렇지만 동물을 뜻하는 말은 발이 있다. 이 속담은 사람의 말은 발이 없지만 말보다 더 빠르게 멀리 퍼진다는 뜻이다. 말을 할 때 잘 생각하고 항상 조심하라는 의미이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누가 들을 수 있으니까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뜻의 속담이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말의 중요성을 알고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한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제15가 민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읽어볼게요.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노래가 있다.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이다. 이것을 민요라고 한다. 모든 한국 사람이 알고 부르는 민요가 하나 있다. 바로 아리랑이다. 그런데 아리랑은 지역마다 가사도 조금씩 다르고 곡조도 다르다. 같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뜻도 모르는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사용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로 시작한 것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이어져 새로운 노래, 연주곡, 소설, 영화 등 여러 가지 예술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인의 정서를 느껴보고 싶으면 다양한 아리랑을 감상해 보자. 제16가 전래동화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깊은 산 속에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으려고 아주 큰 구덩이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호랑이가 그 구덩이에 빠졌어요. 호랑이는 지나가던 사람에게 구해주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호랑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구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구해줬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내가 빠진 구덩이는 사람이 만든 구덩이이기 때문이야.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둘은 소나무에게 물어봤어요. 소나무는 사람이 나무를 베니까 사람이 나쁘다고 했어요. 소에게도 물어봤어요. 소도 사람들이 소에게 일만 시키고 나중에 잡아먹으니까 사람이 나쁘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토끼에게 물어봤어요. 토끼는 지혜가 많은 동물이에요. 토끼는 처음 상황을 봐야 알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그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바보 같은 호랑이는 스스로 구덩이에 들어가서 말했어요. 자, 이제 알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구덩이를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빠진 거야. 사람이 나쁘지? 토끼는 웃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호랑이는 여기에 버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세요.